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해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콘텐츠 마지막 시간이에요. 콘텐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좀 알아봤고, 왜 콘텐츠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키워드 콘텐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콘텐츠 마지막 시간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키워드 콘텐츠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하고 연결이 된다? 방문자 유입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내용은 실질적인 어떻게 고객 설득을 통한 구매 전환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었고, 자, 이제 오늘 컨텐츠, 그럼 컨텐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누차 얘기가 나왔죠. 자, 컨텐츠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컨텐츠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가치 있는 컨텐츠. 이게 이제 주 목적인데, 어디? 고객 관점에서 가치 있는 컨텐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컨텐츠 생산자에게만, 생산자 생각에 이분에게만 가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고객의 관점에서 뭐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건 다시 한번 이번에 좀 강조를 드리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컨텐츠. 그러면 가치를 부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가치를. 자,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의 어떤 스펙, 정보,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그러한 뭐 일반적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기술적인 게 들어가든 뭐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뭐 천연 성분 때문에 좋다거나 뭐 말 그대로 사람 몸에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또 그러한 좋은 것들을 자연스러운 뭐 쉽게 자연식 건강식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한 자연식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애를 써서 무언가 지금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스토리. 이러한 제품과 얽힌 스토리. 기존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능에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MSG. 그죠? 예능에서 얘기하면 MSG. 요거를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똑같은 콘텐츠도 같은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에는 예능이다. MSG다. 그래서 MSG 역할을 하는 게 스토리다. 제품과 서비스에 얽힌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텔링, 어떤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예전에 그 아마 기억력 책인가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얘기한 뭐 1 플러스 뭐에 무슨 법칙에 뭐 하면 어떻다 이 얘기를 아까 같이 이야기를 가미해서 부르면 훨씬 오래, 그 다음에 훨씬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기억력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설명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곧 콘텐츠를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한 거죠. 관점만 바꿔도 관점만 고객의 관점으로 바꿔도 누구에게? 고객에게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고객이란 말이에요. 여긴 콘텐츠 생산자. 우리죠, 우리. 그러면 고객인데 일단은 고객의 입장에서 무언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에게 광고 수익도 오고 여러분 물건이나 제품 서비스도 판매가 되고 강의 의뢰도 들어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거를 고객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고객이 수익을 주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콘텐츠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발행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럼 누구냐? 고객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전환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떠냐? 그것만 가지고도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의 생산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 그들이 원하는 정보, 그들이 처한 문제점, 그들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편집, 그다음에 큐레이션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치 있게 만드는 법. 세 번째, 구매 전환이에요. 구매 전환. 우리가 이 구매 전환이라는 얘기를 저도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 구매 전환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없는 건데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여러분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어때요? 뭐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10만 명이 들어와서 아까 같이 어떻게 여러분이 광고를 하고 필요로 하는 물건 아니면 광고를 클릭을 하는 이런 액션, 콜 투 액션이라고 하는 CTA를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나갔다. 거의 0%에 가깝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가 쉽게 얘기하면 컨텐츠가 노리는 게 잘못됐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의 내용, 컨텐츠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다. 아니면 컨텐츠를 우리가 그런 용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매 전환이 일어나거나 고객 행동이 일어나게끔. 자, 구매 전환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고객 행동, CTA라고 부르는 고객 행동, 뭐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무슨 어떤 버튼을 클릭한다던가, 공유를 한다던가, 스크랩을 한다던가,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동, 하는 고객 행동을 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컨텐츠가. 그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같이 있어지면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지는 건 컨텐츠가 같이 있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머리에 넣으세요. 스토리텔링으로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만들고, 고객의 관점에서 만들고, 어떻게? 컨텐츠의 내용을 구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손님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부나 고도의 심리전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의 유형 7가지.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단 뭐 자화자찬인데 콘텐츠 3강으로 만들었는데 요 정도만 이해해도 콘텐츠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일단 이러한 콘텐츠의 유형은 총 7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과 텍스트. 네, 글과 텍스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블로그나 웹사이트 같은 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글과 텍스트. 그 다음에 사진과 이미지. 사진과 이미지. 근데 뭐 요게 두 개는 같다고 봐야죠. 글과 텍스트와 사진과 이미지는 사실은 같다. 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사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글 몇 줄 넣고 사진 넣고, 이게 정석이에요. 글을 쓰는, 포스팅을 잘 쓰는 정석은 이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독성이고요. 보통 그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도 하고, 가독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가 늘어나요? 그죠? 가독성이 좋으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요. 참, 체류 시간 오랜만에 꺼내보네. 가독성이 좋으면 체류 시간이 좋아지고, 체류 시간이 커지면 일단 검색 엔진, 검색 로봇은 이 글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독성과 체류 시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진과 이미지를 넣는 거고, 지금 이제 카드뉴스라고 하는 형태도 있어요. 카드뉴스라고 하는 형태는 이게 사실은 글과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요 개념이 카드뉴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텍스트가 조금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카피라이팅 한 것처럼
딱딱딱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죠. 텍스트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진과 기존에 사실은 글로만 이 표현을 하려면 글자 수가 150자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지가 딱 들어가면 이게 10자나 15자인지로 확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게 그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필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카드 뉴스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또 보면 동영상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죠.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동영상은 카드 뉴스, 그러니까 글과 텍스트 이미지보다는 약간 이건 전문적이니까 카드 뉴스가 일단 손님들이 이해하기 좋겠고 이 카드 뉴스보다는 또 동영상이 고객 반응이 빠르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짧은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네이버도 모멘트인가 뭐 이거 하고 뭐 틱톡도 짧은 이미지인 거고 인스타그램도 짧은 동영상이죠. 짧은 동영상. 우리가 얘기한 짤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객 반응도를 높이는 컨텐츠 유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있죠.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대표적으로 동영상이 기존의 블로거보다 저기 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워한다. 그런데 동영상을 넘어서 또 오디오는 동영상보다는 생각하기 싫고 제가 봐도 찍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상을 다 이제 즐기는 요즘에는 이게 많아졌으니까 생각보다 고객층이 얇다. 우리가 TV보다 라디오도 물론 팬덤이 분명히 있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는 또 고객층이 좀 얇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스레터라고 부르는 거. 이게 사실은 퍼미션 마케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메일 마케팅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메일 마케팅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레터라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 유형, 뭐 구독 형태처럼 갈 수도 있고 이메일, 퍼미션 마케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허가, 내가 나한테 내 이메일로 당신이 어떤 정보를 배달을 해줘도 돼 라고 하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다가 어떻게 특정 기간에 있어서 무엇을 구매 전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모아놓은 정기간의 뭐 잡지나 뭐 월간지 아니면 뭐 주간지 신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아놓는 것도 콘텐츠인 거죠. 그래서 신문보다는 뭐 주간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매번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거나 물론 뭐 그냥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더 쉽겠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왜 문서 양식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컨텐츠예요. 문서 양식, 뭐 무슨 신청서, 뭐 무슨 뭐 이런 양식들도 컨텐츠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책도 역시 하나의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략 뭐 이렇게 컨텐츠를 7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뭔지도 알았고 컨텐츠의 개념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건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러면 키워드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컨텐츠의 개념하고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검색 엔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키워드와 융합을 시켜서 어떻게 검색 엔진에다 노출을 시키는데 검색 엔진에 최적화 시킨 검색 엔진에다가 이제 아부하는 거죠. 아부. 나 좀 잘 봐줘 라고 아부하는 게 뭐냐면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번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팁들은 뭐 중간중간에 하거나 나머지 따로 달아서 여러분들이 더 블로그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